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내 몸이 편한 거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맘대로 입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입어야 하지 고민되시는 해피님들을 위해서 상황별로 에티켓이 담긴 코디 팁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해피님들이 흔히들 고민하시는 결혼식장 코디라든지 소개팅이나 면접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에티켓이 담긴 코디 팁 5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순간 첫 번째, 소개팅과 상견례에 입기 좋은 룩 준비해봤습니다. 이 소개팅 말로만 들어도 벌써 설레지 않습니까? 약간 TMI지만 저와 어르신도 소개팅으로 만났답니다. 이 소개팅이 나올 때는요, 추리닝 빼고 저는 웬만큼 어떤 옷을 입어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개팅이라는 건 주선자를 통해서 지인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격식을 차린다거나 꾸며 입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의를 지켜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추리닝까지는 아닌데 좀 성의 없이 입고 나온 듯한 남성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딱 봤을 때 들었던 첫 느낌은 밥 먹으러 나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 어떤 행동을 봐도 설레지가 않고 저도 약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소개팅 자리인 만큼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게 그 첫인상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난 안 돼.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안 되지만 지금 이 날씨에 지금 시즌에 소개팅을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해서 한 2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그 소개팅을 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캐주얼한 분위기라면 그냥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데님 진에다가 저는 가볍게 가디건을 약간 탑처럼 입는 거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그냥 따스하면서 캐주얼한 자켓 같은 거 나는 너무 멋부린 건 아니지만 적당히 멋부린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장소가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면 저는 이런 도톰한 레이스 소재 원피스라든지 스커트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위에는 가볍게 그냥 깔맞춤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제품. 보통은 소개팅 나가면 좀 입맛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날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완전 맛집인 거야.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체형 커버도 할 수 있는 살짝 낭낭한 느낌의 가디건 이렇게 목폴라 위에 걸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몸을 전체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코트. 밥 먹고 나서 간단하게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살짝 걷는다든지 카페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잠깐의 텀 사이에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따뜻한 코트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는 않게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게 적당한 단정함을 찾아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가 아까 그 옷 입고 소개팅 나가가지고 그 남자랑 잘 돼서 이번에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라는 걸 하는데 이 상견례에서 얘랑 얘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예요. 이런 상견례 자리에는 저는 자켓형 원피스를 추천드립니다. 뭘 입어야 될지 정말 고민될 때는 저는 단연 원피스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상하이를 맞춰 입는 그 순간부터 이게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얘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를 바꾸면 얘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레스 제품들 선택하시면 이런 선택의 폭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상견례라는 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조금 단정하면서 얼굴이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베이지 톤의 자켓형 원피스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견례 자리도 이게 식사를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이게 꽉 끼는 옷까지 입으면 체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넉넉한 스타일의 랩 스타일의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자켓형 원피스 추천드리고요. 가장 스탠다드한 느낌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건 굉장히 짧은 기장의 제품인데 살짝 이런 짧은 기장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미디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자켓용 원피스나 아니면 꼭 이렇게 자켓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스퀘어 넥으로 약간 넥라인이 좀 넓게 파인 좀 디테일이 많이 없는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의 원피스들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여름이시라면 조금 가볍게 이런 셔츠 스타일의 원피스도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캐주얼한 디자인의 소재만 트위드인 이런 자켓들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격식은 차리면서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트위드 자켓도 추천드리고 상견례가 거의 앉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신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이 상반신이 환해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컬러의 제품들 약간 옷 반사판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밝은 컬러의 제품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신다거나 약간 패턴 같은 것 좀 부드럽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패턴이 너무 자글자글한 것보다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제품들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상황,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무조건 블랙 자켓, 블랙 슬랙스 기본입니다. 회사마다 허용되는 복장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스타일을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수적인 회사에 가실 경우에는 복장으로 튀는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 300%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약간 자신감의 표출로 살짝 튀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클래식 중에 클래식은 블랙수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흰색이랑 하늘색 준비했는데 그 있잖아요. 면접용 사진 찍을 때 사진관에서 합성해주는 그런 블라우스들 있죠. 목이 없는 깔끔한 스타일의 블라우스들 가장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라우스를 소장하고 있진 않아서 대신에 조금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살짝 목이 파인 브이넥 블라우스 혹은 스탠다드한 스타일의 셔츠인데 살짝 컬러감 있는,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회사 로고의 컬러와 넥타이 컬러를 맞추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회사의 CI 컬러와 이렇게 셔츠 컬러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 컬러를 살짝 맞춰가시면 면접관님들께서 약간의 애교로 봐주실 수 있는 a little bit 개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컬러 셔츠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 셔츠랑 이렇게 블랙 수트 입으시는 거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키가 작다고 해서 막 12cm짜리 힐 신고 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단정하게 로퍼라든지 살짝 굽이 있는 미들굽 힐 정도 신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는 블랙 컬러가 정말 얼굴에 너무 안 받아요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베이지라든지 아니면 다크 그레이, 네이비 정도의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는 수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수적인 회사면 보수적인 회사일수록 이렇게 컬러 수트 자체도 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블랙이 말도 안 되게 안 어울려, 이런 정도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컬러 수트보다도 그냥 블랙을 아래 위로 입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만약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학생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 무조건 교복, 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단정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플 is the best,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학생의 본분을 잃지 않는 느낌과 단정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옷 입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교복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교복이 굉장히 만능템이에요. 격식을 차려야 하거나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에 학생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교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티켓이 필요한 순간, 결혼식장 먼저 가볼게요. 정말 매년 5월, 10월마다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언니 하객룩 좀 알려주세요, 하객룩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가게 되는 게 바로 결혼식장이거든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흰색 옷은 NO! 신랑 신부가 특별하게 흰색 옷을 입고 와달라 라고 드레스 코드를 정하지 않는 한은 흰색 옷은 금물입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 건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잖아요. 이 두 분이 돋보여야 하는 자리에 내가 튀겠다고, 내가 화사해 보이겠다고 흰색 옷 입고 가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뭐 흰 옷뿐 아니고 네온이라든지 핫핑크 컬러라든지 너무 튀는 원색의 옷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랑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흰색 옷 대용으로 추천드리는 컬러 중에 하나가 이런 하늘색, 뭐 옐로우, 민트 아니면 베이지라든지 가장 기본인 네이비 브라운, 블랙 이런 차분한 컬러들이거든요. 특히나 봄에 열리는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화사한 컬러들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흰색 옷 아예 입지 말아야 하면 뭐 흰색 셔츠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남성 하객분들 보시면 흰색 셔츠에다가 그냥 본인 가지고 계시는 정장들 입고 계신 경우 많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흰색이나 아이보리 블라우스 입으셔도 되는데 블라우스는 입으시되 그 위에는 꼭 이렇게 자켓이라든지 다른 컬러의 아우터들 하나 걸쳐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름이라서 아우터를 입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밝은 컬러의 제품들보다는 다른 색깔이 있는 제품이라든지 어두운 컬러들의 원피스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상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흰색 옷은 웬만하면 지향하는 편인데 요즘은 하의 정도는 밝아도 용납을 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의 같은 경우에는 단체 사진 찍었을 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에 긴 코트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단체 사진에서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은 컬러의 하의 정도는 저도 여러 번 입고 간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흰색에 가까운 밝은 컬러들보다는 살짝 베이지라든지 색감이 있는 컬러들을 입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소재는 대부분 그냥 이런 정장 스타일의 제품이라든지 뭐 요즘 날씨는 울 괜찮고요. 봄이나 다른 계절에는 이렇게 트위드 제품들 활용하시면 약간의 고급짐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에티켓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장례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슬픔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결혼식장에서 피해야 할 컬러는 흰색이 있듯이 장례식에 갈 때 갖춰 입어야 할 컬러는 바로 블랙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첫날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블랙으로 꼭 차려입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이런 경조사 자체의 빈도수도 굉장히 줄었을 뿐더러 사실 그 와준 조문객도 귀한 시간 내줘서 와준 거라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주 측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인데, 둘째 날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올블랙으로 차려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셔츠 같은 거, 흰 셔츠 뭐 입고 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까만 목폴라라든지 까만 니트 제품들 있죠. 요런 거 안쪽에 받쳐 입으시고 하의도 까맣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너무 캐주얼한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까만 옷이더라도 예를 들어 프린팅이 막 요란한 까만색 후드티라든지 너무 짧은 까만색 핫팬츠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입는 게 아무래도 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커트 제품들보다는 긴 까만색 바지 입으시면 되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을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갔어. 대신 아무 옷이나 입고 장례식장을 가실 때도 꼭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말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은 절을 하고 향을 피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 절을 하는 자리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고인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양말만큼은 뭐 어디 편의점에서 요즘 양말 팔잖아요. 편의점에서라도 양말을 구해서 꼭 신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만약에 신으셨다면 스타킹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분위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맨발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갔을 때 양말까지는 어떻게 챙겨 입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 상의 컬러가 새빨간색이거나 막 너무 튀는 색깔이야. 이럴 때 자켓까지 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식장에 가셔서 주위에 계신 아무분한테라도, 아니면 지인하고 같이 갔을 때는 지인한테라도 내가 잠시 자켓을 빌려서 입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자켓을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라든지 다른 분들께 자켓을 빌려 입어서라도 예의를 갖추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실 때만큼은 지켜야 할 에티켓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양말 신기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까만 옷 입기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절을 다 하시고 고인이 되신 분, 상주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신 다음에 보통 식사 자리를 갔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절대로 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술을 따라주는 행위도 금지예요. 이게 절대 행복한 자리가 아닌데 술을 서로 따라준다든지 짠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하셔야 할 행동이고요. 절 같은 경우에는 고인분께는 2번 반, 그리고 상주분께는 1번 정도 이제 가볍게 절하시면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절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종교적 이념에 따라서 가볍게 기도를 하신다든지 묵념을 하신다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약간 상황이라든지 그 상주가 된 사람과의 관계 혹은 고인이 된 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식사하는 자리가 사람들 너무 북적북적하다면 굳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바로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너무 사람이 없다거나 조금 상주가 기댈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바쁘시지만 않다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상황과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 해피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소한 5가지 에티켓 정도만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상황은요, 에티켓이라든지 첫인상과는 별개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입는 룩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운동을 하실 때 본인이 챙기고 싶은 멋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편하면 일단 안 되잖아요. 축구할 땐 축구복, 농구할 땐 농구복, 이렇게 딱 종목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몸을 움직이실 때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몸이 편안한 옷을 입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신축성이 있는 옷들, 그리고 기능성이 있는 원단들을 사용한 옷들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편안한 뭐 트레이닝 팬츠라든지 그냥 집에서 막 입는 옷들 있죠. 그냥 막 편한 옷, 그런 옷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신발인데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발 건강과 피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그 해당 운동에 맞는 전문화를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럴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가장 편안한 운동화 신어주시면 좋고요. 요즘 특히나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가신대요. 이런 등산을 하실 때 정말 제가 신발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버스 같이 납작한 신발 신으신
분도 봤고요. 어떤 의도로 올라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부츠를 신고 올라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등산을 하실 때는 등산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등산화를 신어주셔야 발목이 접질린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산행을 했을 때 이 발의 부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등산화가 너무 못생겼다고 이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세 번째가 이제 멋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발 꼭 잘 챙겨 신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장시간에 비행을 하실 때 공항 로고를 활용하기 좋은 룩 소개해드릴게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와는 반대로 정말 정적이잖아요. 몇 시간이 뭐야, 진짜 몇십 시간 동안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 몸을 조이는 옷을 입으면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까 운동할 때 추천드린 옷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릴렉스한 옷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기내가 생각보다 상당히 춥습니다. 추위를 특히나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담요로 해결되지 않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게 간단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디건이라든지 아우터 하나 챙겨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리어 짐을 싸다 보면 이렇게 퍼코트도 챙기고 싶고 부피 큰 옷 챙기고 싶은데 사실 요거 캐리어 하나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챙겨갈 짐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아우터를 항상 공항룩으로 챙겨 입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캐리어의 짐도 줄일 수 있고 기내 안에서 추웠을 때 약간 덮는 담요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감 있는 아우터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안이 특히나 삼엄한 국가에 들어가실 때에는 벨트를 하시면 벨트도 풀어야 되고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서 신발 막 신고 벗고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다른 액세서리들은 가능하시면 착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인상이 중요한 상황 2가지, 그리고 에티켓이 필요한 상황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편해야 하는 상황 1가지까지 모두 더해서 5가지 상황별 코디 알려드렸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코디를 이렇게 입으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스타일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많은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